请听韩语节目。 안녕하십니까? 중화민국 국제방송 타이완의 소리 RTI 한국어 방송입니다. 목요일 방송은 간추린 뉴스, 포르마사 링크, 연예계 소식의 순으로 이어집니다. 4월 17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환경부 장관이 입법원 위생환경위원회 자리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이 타이완 넷제로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핵에너지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중화민국 외교부는 올해에도 타이완의 WHA 옵서버 참여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친더 총통이 사기 방지 포럼에 참석해 사기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며 범정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화민국 해양위원회는 중국 어선의 항적 은폐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펑치밍 중화민국 환경부 장관은 오늘 17일 입법원 위생환경위원회에서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타이완 넷제로 전환에 미치는 영향과 핵에너지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 언론의 핵에너지 보존 발언과 관련해 펑 장관은 해당 보도를 부인하며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때 핵에너지를 국가안보의 선택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을 뿐이라며 핵에너지는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타이완의 넷제로 추진에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사용하려면 법 개정, 안전점검, 지진 단층 문제 등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과거 탄소 감축 목표 수립 당시 핵에너지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발전소 하나를 재가동하거나 수명을 연장하려면 수십억 달러가 들며 상당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타이완 산업의 넷제로 전환에 미치는 충격에 대해 펑 장관은 향후 태양광 패널, 배터리 등 녹색 에너지 장비의 비용 상승이 예상되지만 이는 오히려 타이완이 전환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타이완은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기후 피해를 겪는 국가로서 신속하게 대응해 뜻을 함께하는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78차 세계보건정회 WHA가 오는 5월 19일부터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가운데 중화민국 외교부는 오늘 17일 옵서버 신분으로 관련 회의, 행사, 메커니즘에 참여하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목표라며 현재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정부와 미국 정부가 매년 타이완의 국제기구 참여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며 올해 회의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지난 1월 8일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미국의 세계보건기구 WHO 탈퇴 절차를 시작하는 문서에 서명했지만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여전히 타이완의 WHA 및 WHO 참여를 지지할 것이라며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샤오광웨이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지난 2월 열린 WHO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타이완의 국제 참여 지지와 중국의 UN 2758호 결의 왜곡에 대해 발언한 바 있으며 미국 국무부 국제기구 사무국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타이완의 WHO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G7 외교장관 회의와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등의 성명에서 타이완의 국제기구 참여 지지를 표명한 것은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기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라이친더 총통은 오늘 17일 2025 사기 방지 포럼에 참석해 조직, 법제, 정책, 예산의 4가지 측면에서 정부의 조치를 설명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조직 측면에서 행정원은 2023년 전담팀을 구성해 부처 간 중앙과 지방 간의 자원을 통합했고 법제 측면에서는 작년 7회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사기를 근본적으로 척결하는 동시에 법적 지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협조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책 측면에서는 사기 방지 강령을 확대해 온라인 광고의 실명제와 가상화폐 검증 제도를 시행했고, 예산 측면에서는 올해 한화로 약 3,2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앞으로 지난 1년의 성과만 발표하지 않고 사기 방지 대시보드를 설립해 매일의 사기 사건 수와 금액을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사기 범죄에 대한 인식 능력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사기가 해결되지 않은 한 정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일명 회색지대 전략의 일환으로 자국 어선을 동원해 타이완의 해저 케이블을 고의적, 반복적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타이완의 정보통신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가운데, 관비링 해양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일부 어선이 2개 이상의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 AIS를 사용해 항적을 은폐하고 있으며, 심지어 타이완 어선이 중국 해경 AIS 신호를 위조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가법률에는 처벌 조항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항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전체 군 장병 중 62명의 군인이 중국 거류증을 소지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관 위원장은 해순서 소속 3명이 중국 거류증을 보유했던 사실을 확인했으나 모두 입대 전 취득한 것이며, 현재는 모두 법적으로 말소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해상경비 인원이 중국 간첩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그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철저히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간추리 뉴스 진행의 안우산, 서승임이었습니다.